이렇게 남게 되고요. 제 거 그 카톡 프로필에 이제 종목하고 유튜브, 책, 시장 흐름. 저희는 이제 중장기, 이 중장기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교육용 종목, 아니면 유튜브, 책, 특히 이제 시장 흐름에 대해서 제가 정리해서 카톡 프로필에 올려드리니까요. 그거 보시고 중장기는 아무튼 이렇게 이제 제가 늘 얘기했듯이 하려면 이렇게 이제 그 끝까지 하셔야 되고 하다가 말면 하다가 이제 포기를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그 매물 비용이라고 그죠? 그동안 들어간 시간적인 거, 또 이렇게 돈, 이런 것들이 다 의미가 없어진다. 중장기는 안 하려면 처음부터 안 하든지 하려면 끝까지 해야 된다. 끝까지. 그러니까 이게 제가 대선주 하면서 굉장히 강조했던 그런 내용이죠. 그 끝까지 가봐야 아무튼 끝까지 가봐야 그래야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오는데 이 말로만 중장기가 아니고 실제로 투자라는 것은 그러니까 아무튼 끝에 가서 이게 이제 이게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이게 포기를 하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포기를 하면 이제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포기를 해요. 그 대부분 많은 분들이 포기를 하는데 포기를 되게 언제 하느냐면 다른 거 아니에요. 가장 이 바닥 근처에서요. 바닥 근처에서. 특히 개인 투자자들이 그렇다. 개인 투자자들이 이게 중장기를 끝까지 하신 분도 있지만, 이게 이제 중장기를 아무튼 끝까지 하시는 분들이 제가 얘기하는 이제 시간은 당연히 걸리죠. 끝까지 중간에 포기하면은 뭐 시간이 그만큼 줄기는 하겠지만 그게 의미가 없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중장기의 핵심은 뭐냐면 아무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봐야 결과가 음, 나오지. 중간에 그것도 포기를 하는데 어디서 포기하면 바닥에서 포기를 한다. 왜 바닥에서 포기를 하느냐? 이 바닥일 때가 가장 힘들거든요. 이게 가장 힘들다. 왜 바닥일 때가 가장 힘드냐? 이때가 가장 많은 악재들이 나오거든요. 가장 많은 악재들이 나온다. 악재들이. 그래서 본인들이 가진 종목이나 어떤 코인이나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들이 물론 이제 가격이 자기가 산 가격보다 당연히 떨어지겠죠. 자기 산 가격보다 떨어진 이 가격적인 부분도 있지만 가격이 떨어져서 막 손실이 막 몇십 프로, 마이너스 몇십 프로 다 있는 이런 것도 힘들지만 그것도 힘든데 거기다가 때 맞춰서 막 음, 가장 많은 악재가 나오는 게 그게 그래서 중장기 투자는 제가 늘 얘기했듯이 막 지식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기술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음? 그 중장기 투자를 끝까지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할 수 있냐 이게 중장기를 끝까지 해서 어떤 결과를 크든 적든 결과가 크든 적든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분들은 다른 거 없어요. 중간에 아무리 어떤 힘든 걸 만나더라도 그죠? 이게 막 손실도 막 나 있고 거기다 막 악재도 막 나오고 그런데도 아무튼 이제 이런 구간들을 넘어가려면 다른 거 없다. 그 중장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늘 얘기했죠.
저희가 중장기를 하는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이게 결과를 좀 이렇게 크게 만들어 보기 위해서 중장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 그 결과를 중장기 크게 만들었는데, 이 과정이라는 게 쉬우면 좋은데 절대 쉽지 않다. 어렵다. 그렇게 알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중장기 뭐 종목이 됐던 지금 알트코인이 됐던 저는 쉽다고 얘기한 적 없어요. 이게 이제 결과는 제가 대박, 그죠? 그 결과는 대박을 제가 얘기하지만 이게 결과는 이제 잘하면 이게 대박의 결과를 낼 수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과정은, 그래서 이런 어떤 대박에 가까운 결과를 얻기 위한 과정은 당연히 쉬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렵다. 그것도 좀 어려운 게 아니라 굉장히 어렵다. 굉장히 어렵다. 근데 이게 어려운 이유가 딴 게 없어요. 왜 어렵냐면 이게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경험이. 그러니까 음, 과정에서 막 이런 고생도 해보고 저런 고생도 해보고 막 이런 실망도 해보고 저런 실망도 해보고 투자라는 것은 다 기대감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시다시피 중장기 투자는 뭐 때문에 하냐면 이 기대감 때문에 하는 거예요. 기대감이 없으면 투자를 안 하죠. 뭔가 기대감이 있으니까, 그 기대감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내가 이걸 투자해서 이렇게 중장기로 가지고 가면 나중에 끝에 가서는 어떤 결과가 만들어져 있을 거다. 근데 결과라는 게 이렇게 막 떨어져 있는 결과가 아니고, 이렇게 내가 중장기를 했는데, 응? 내가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응? 이렇게 중장기를 했는데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서 끝이 난다. 이럴 수도 있고요. 제가 얘기했듯이 뭐 과정이 막 이렇게 막 왔다 갔다 올라갔다 내렸다 하지만, 내려간 것도 마찬가지죠. 내려가는 것도 뭐 이렇게 올랐다 반등했다 내렸다 반등했다 내렸다 반등했다, 이렇게 이 끝에까지 이게 매수해서 이 그림이 그런데요. 이렇게 올 거는데, 이렇게 이게 상향을 하더라도 이렇게 우상향을 하더라도 이게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매수를 하면 나중에 끝에 가서 봤을 때 이제 끝이 언제냐가 문제인데, 이 끝이라는 게 언제가 끝이냐 이게 문제인데, 내가 매수를 하면 내가 산 가격에 그대로 있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죠? 뭘 사도 이렇게 오랫동안 들고 있다 보면 뭐 둘 중에 하나다. 아무튼 일단 이렇게 우상향에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우하향에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우리가 매수를 할 때는 이렇게 우상향 할 거라는 어떤 기대, 그죠? 이렇게 우하향 할 거라고 생각하면 매수를 안 하죠. 우하향 할 거라고 생각하면 이 매수 안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내가 어떤 걸 매수해서 우하향 할 거라고 생각하면은 그것은 매수가 아니고, 그것은 이제 그 주식에서는 이게 이제 공매도를 해야 되는 거죠. 공매도를 해야 되는 거고, 공매도는 이게 우하향할 거라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하는 게 그죠? 그 공매도죠. 공매도는 내가 이렇게 사가지고 이렇게 중장기를 들고 있다 보면 이게 우하향해서, 그래서 공매도는 거꾸로 이게 떨어져야 하락을 해야 수익이 나는 거니까. 저희는 이제 어떤 이게 공매도를 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뭐 종목이 됐던 저희가 이제 어떤 코인이 됐던, 저는 이렇게 우하향을 거라는 거, 이게 끝에 가서 보면, 그래서 내가 이걸 사가지고 이렇게 중장기로 가지고 있다 보면, 그러면 나중에 막 마이너스 50%돼 있고, 마이너스 막 80%돼 있고, 마이너스 막 90%돼 있고, 그래서 이걸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종목이나 코인을 사가지고 이게 중장기로 이렇게 가서 끝에 가서 보면 이렇게 돼 있을 거다.
그러니까 이걸 바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걸 바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이렇게 이제 아무튼 종목이든 코인이든 매수를 해서 이렇게 중장기로 이렇게 쭉 가지고 가다 보면, 제가 늘 얘기했죠. 나중에 끝에 가서는 이게 막 예를 들어서 뭐 두 배, 종목 같으면 해서 두 배를 가 있고, 코인 같으면 예를 들어서 막 다섯 배를 가 있고, 열 배를 가 있고 해서 20배를 가 있고 하더라도, 음? 그러니까 끝에 가서는 요렇게 갈 코인이고, 그럴 종목이라고 할지라도, 이걸 쭉 들고 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제가 늘 얘기했듯이, 이렇게 우상향을 하더라도 항상 이런 이렇게 이제 이 조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장기가 아무튼 이렇게 막 나중에는 두 배 가 있고 막 다섯 배 가 있고 열 배 가 있고 20배 가 있을 그런 종목이나 코인이라고 할지라도, 나중에 아무튼 나중에, 응? 끝에 가서는 이렇게 막 몇 배를 가 있을 그런 코인이라고 할지라도, 중간에서 이렇게 수많은 조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 수많은 조정, 그죠? 아무튼 크고 작은 이 수많은 조정, 이 얘기를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이런 조정을 거쳐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조정을 거쳐 가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조정을 다 피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조정은 어차피 그죠. 이건 우리가 선택의 중장기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중장기에서는 단타 하시는 분들이야 뭐 샀다 팔다 하는 게 단타니까요. 그러나 중장기는 샀다 팔았다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가능하면 안 팔고 가려고 하는 게 중장기인 거예요. 중장기는, 음? 가능하면 이게 어떤 조건이 되고 상황이 되면, 그리고 어떤 흐름이 아무튼 제가 얘기한 추세를 깨지 않고 계속 가고 있는 한, 중간중간에 이런 조정이 와서 막 내가 수익이 막 해서 50% 났던 게 다 없어지고 또 막 그 마이너스 되고, 제가 앱토스 가지고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몇 번을 만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종목이 나중에 끝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매도를 할 때가 되는 거죠. 매도가 끝이 되는 거죠. 매도가 끝이 되는 거죠. 이 끝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끝은 이 투자자가 매도를 하면 거기가 끝인 거예요. 매도를 하면 끝인 거죠. 그러니까 중장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냥 여기서 팔든 여기서 팔면 거기가 끝인 거예요. 그죠? 거기가 끝이죠. 응? 그런데 여기 이렇게 올라도 안 팔고 내려가도 안 팔고 안 팔고 내려가도 안 팔고 올라가도 안 팔고 내려가도 안 팔고, 그래서 계속 안 팔고 계속 들고 가는 거. 응? 근데 이게 이제 그냥 무조건 계속 들고 가는 게 아니라 어떤 판단을 통해서 들고 가는 거죠. 그냥 무조건 들고 가는 게 아니고, 어떤 판단하면서 그 끝이라는 것은 내가 매도를 할 때까지 그게 끝이에요. 내가 매도할 때까지 끝까지 들고 가는 게 그게 중장기예요. 중장기. 이 중장기가 뭔지를 알고서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말로만 중장기. 그리고 시간만 많이 걸린다고 해서 중장기가 아니고, 중장기를 했으면 이제 어떤 결과가 있어야죠. 응? 끝에 가서는. 그 투자에서는 이제 여기 매수를 하는 여기가 시작이죠. 시작도 중요하지만, 뭐가 투자에서는 중요하냐면 이 매도가 가장 중요하다. 매도가.
손절을 하든 입절을 하든 매도가 이게 여기 시작도 중요해요. 시작도 중요한데 그 시작도 그러니까 아무 때나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시작이 왜 중요하냐면은 시작도 어떤 매수하기 좋은 어떤 타이밍에 해야 되죠. 타이밍에 매수하기 좋은 어떤 조건이나 어떤 상황, 매수하기에 좋은 어떤 조건이나 상황을 갖추고 있을 때 그게 매수 타이밍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매수 타이밍, 이게 좋은 매수 타이밍에 사서 그래서 그 다음부터 해야 되는 것은 이제 제가 얘기했던 그죠? 이게 이제 중장기라는 게 이게 제가 했던 이게 이제 이게 타임이죠. 타임. 중장기라는 타임, 그 기간, 중장기라는 타임 기간을 거쳐 가는데 이렇게 수많은 조정을 거쳐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보면 또 이게 조정할 때는 그냥 이렇게 조정만 하는 게 아니라 꼭 보면은 이 조정할 때는 꼭 보면은 뭐가 나와요? 꼭 악재가 하나씩 나오죠. 크든 작든 악재가. 그 희한하죠. 그냥 이렇게 가격만 떨어져도 힘든데 여기에 악재까지 크고 작은 악재까지 이렇게 붙어가지고 나오니까 응? 그래서 어떤 종목 하나를 어떤 코인 하나를 이렇게 끝까지 가지고 가서 매도를 해서 아무튼 내가 기대를 했던 어떤 그 결과를 내면서 끝을 낸다는 게 이게 이 운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운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제가 얘기했죠. 운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건 실력으로 하는 건데 실력이라는 게 뭐냐? 그게 확률이에요. 확률. 수학적으로 하면 확률. 실력 이꾸로 확률이죠. 실력 이꾸로 확률. 확률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가다가 이제 아무튼 이제 제가 얘기하는 어떤 종목이 됐던 이 코인이 됐던 그래서 매도를 잘 하려면 그럼 매도를 언제 할 거냐가 문제인데 매도를 언제 할 거냐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매도를 언제 할 거냐? 올라도 내려도 많이 올라도 어떻게 운 좋게 많이 올라도 이걸 언제 매도해야 되냐? 언제? 응? 이렇게 중간중간 이렇게 조정을 받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이걸 내가 다 거쳐가지고 이게 나중에 막 해서 알트코인 같으면서 막 5배도 가고 10배도 가고 나중에 막 20배도 갔다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진 알트코인이 그럼 매도를 언제 할 거냐 얘기죠. 매도를 언제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특히 대부분 개인들은 이게 언제 매도를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분할 매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분할 매도. 그렇죠. 이 분할 매도를 왜 하느냐? 분할 매도를 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언제 팔아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언제 팔아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나마 내가 여기서 안 팔면은 다시 다 올랐던 게 다 떨어질 것 같고 그러니까 분할 매도를 한다. 그래서 분할 매도는 제가 이게 최선책이 아니고 분할 매도는 이게 차선책이죠. 차선책. 그 최선책은 뭐냐? 최선책은 다른 거 아니죠. 분할 매도 중간에 분할 매도를 하지 않고 이렇게 막 조정을 하더라도 분할 매도를 하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어떤 뭐 1차 목표가 아니면 또 여기서 쭉 이어져서 또 뭐 2차 목표가 이걸 내가 미리 알면 2차 뭐 1차 목표가를 알고 2차 목표가 또 뭐 3차 목표가도 있을 수 있겠죠. 코인에 따라서는 그러면 내가 1차 목표가를 알고 2차 목표가를 알고 3차 목표가를 알면 이 목표가를 아는데 내가 굳이 분할 매도를 할 필요가 없죠. 내가 뭐 1차 목표가에 다 팔든 아니면 2차 목표가에 다 팔든 내가 고생을 좀 더 하더라도 뭐 3차 목표가가 있으면 3차 목표가까지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그만큼 더 들고 가면은 뭐 10배 날 게 20배 나고 20배 날 게 뭐 50배 나고 이럴 거니까요.
그 제가 저희 알트코인은 제가 이렇게 분할 매도한다고 얘기 안 했어요. 저는 그냥 한 번에 팔 거다. 응? 제가 수익코인 가지고 얘기했잖아요. 수익코인을 가지고 제가 한번 얘기했죠. 수익코인이 수익코인은 이제 저희는 여기 7천에서 8천 요 사이가 여기가 1차 목표가고 그다음에 저 위에 2차 목표가가 있어요. 근데 저는 1차 목표가도 저는 여기서 살 때부터 알았고 저는 살 때부터 알았어요. 여기 저희가 1,200원 근처 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1,200원 근처에 이때 매수할 때 1차 목표가가 한 7천에서 8천 사이고 그다음에 2차 목표가는 그 위에 있다. 이걸 다 알고 출발한 겁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분할 매도를 할 수도 있었지만 저는 매도 안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2차 목표 가서 그때 좀 흐름을 보고 그때 2차 목표 아무튼 거기 가서 그냥 분할 매도가 아니고 한 번에 매도하는 좀 고생은 하더라도요. 이렇게 생각하면 좀 아깝죠. 아까운데 어떤 분들이 아까우냐면 2차 목표가를 모르는 분들은 아깝죠. 그냥 여기서 팔았으면 반절이라도 팔았으면 뭐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런데 저는 아깝지 않아요. 저는 왜 저는 2차 목표가가 1차 목표가보다 훨씬 위에 있으니까 저는 여기 파는 것보다 여기 파는 게 훨씬 낫다. 그래서 저는 1차 목표가도 알고 2차 목표가도 알기 때문에 저는 분할 매도를 안 하고 한 번에 팔겠다. 한 번에. 네, 이거 이해하셨다. 3번 줘보세요. 이해하셨다. 3번. 그러면 여기 1차 목표가에서 안 팔면 이렇게 내려갈 것을 몰랐냐? 알았어요. 아는데도 안 파는 거야, 아는데도. 응? 그러면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지. 응?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 제가 거꾸로 질문해요. 그러면 여기서 하고, 그럼 어디서, 여기서 할 건지, 여기서 할 건지, 여기서 할 건지, 어디서 할 건데, 어디서? 응? 이게 만약에 더 내려가면 여기서 할 건지, 응? 어디서 할 건데요? 어느 가격에? 제가 이 수익코인을 제가 1,200원에 사가지고 여기까지만 가도 그저 거의 한 6배, 7배 가니까 수익코인을 사서 제가 이게 스윙이 중장기가 아니고 스윙이 목적이었으면 제가 여기서 스윙의 목적성 그 여기서 팔 수도 있고 여기서 팔 수도 있고 여기서 팔 수도 있고 그죠? 이 스윙만 해도 크니까요. 그렇잖아요. 음? 그래서 제가 여기서 안 판 이유는 저는 중장기로 하기 때문에 중장기로 하는데 1차 목표가가 어디고 여기서 안 팔면 이렇게 많이 떨어졌다가 갈 거라는 것도 알지만, 알지만, 그래도 여기서 파는 것보다는 여기 가서 파는 게 훨씬,
수익도 크고 수익률도 클 거니까. 그 매도도 선택이에요. 매도도 선택인데, 음?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이 수익코인을 제가 이렇게 1200원 근처에 수강생분들한테 한번 매수해 보세요. 매수해 보세요. 그런데 여기서 1200원 근처에 매수하셔서 그다음에 매도는 수강생분들이 판단하셔가지고 뭐 10%를 내고 팔든 20%를 내고 팔건 뭐 30%를 내고 팔든 매도는 수강생분들이 알아서 해보세요. 그러면 얼마에 팔았을 거라는 얘기죠. 수강생분들이 이 수의를 사가지고 수강생분들 판단으로 파셨으면 얼마에 파셨을 거냐는 얘기죠. 수익코인은 수강생분들 판단을 파셨으면 과연 플러스 50%라도 넘기고 파시는 분이 몇 분이나 있을 거냐. 100% 넘기고 파는 분은 수강생분 중에 있기야 있겠죠. 몇 분이나 계시겠냐.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막 진짜 그 기회가 왔을 때는, 그것도 큰 기회가 왔을 때는, 응? 이게 기라는 것도 이렇게 작은 기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코인에서도 제가 있잖아요. 미니 불장, 미니 불장이 있고,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 이렇게 막 대불장, 큰 기, 같은 코인에서도 큰 기, 그래서 뭐 대불장, 저희가 기다리는 뭐 찐불장. 응? 그 기가 그 작은 기 같으면은 이런 기에 맞는 이렇게 적당한 수익으로 끝을 내야 되겠죠. 적당한 수익으로 이게 한 중박 정도 이런 수익률로 끝을 내야 되겠지만, 이렇게 큰 기가 왔을 때는 이 큰 기를 최대한 살려서 응? 그래서 최대한 살려서 수익률이 됐던 수익이 됐던, 응? 이 기회에 맞게 수익률이든 수익이든 최대한 키워야죠. 최대한. 응? 그래야 이 기회가 의미가 있죠. 이 기회가 이제 최대한 살려서, 응? 왜냐하면 이런 기회가 뭐 매년 있는 게 아니니까. 그게 이제 차이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매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응? 저희는 이쪽이 이렇게 지금 알트코인을 하는 게, 저희가 막 이 중박을 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뭐 50% 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한 100% 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어떤 큰 기회가 왔을 때, 큰 기회가 지금 와 있거든요. 와 있는데, 지금 눈앞에 와 있는데, 아직은 막 눈에 보일 정도의 어떤 그런 어떤 흐름들이 지금 나와 있는 건 아니죠. 아닌데, 어쨌거나 아무튼 올해 2025년도 하반기 제가 늘렸잖아요. 그 하반기 9월, 10월, 11월.
뭐 그때까지 해서 이제 그 과거의 어떤 그 경험들을 보면은, 그리고 그때 대비 지금 흐름들을 보면, 그 제가 얘기했죠. 항상 제가 얘기했잖아요. 준비 파동일 때, 이게 준비 파동일 때, 그때. 그래서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 보면 제가 이제 카톡 프로필에 올려드렸는데, 지금 상황에서 그런 거예요. 그 개인 투자자들은 이 감정으로 한다. 감정으로 한다는 것은 자기가 이 좋은 거, 자기 눈에, 개인 투자들 눈에 좋아 보이는 거, 좋아 보이는 거, 그리고 막 금방 올라갈 것처럼 보이는 거, 그런 것들. 그리고 막 고점에서 막 호재 나온다고 그 따라가고, 이게 고점인지 뭔지도 모르면서, 그렇죠? 그게 감정으로 하는 거예요. 그때 에코프로, 그쵸? 2년 전에 에코프로 막 그 150만 원 근처에서, 응? 그게 뭐예요? 그때 매수하신 분들은 다 그 뭐 그 감정으로 한 거죠. 감정으로. 그냥 눈에 좋아 보이니까. 응? 그러니까 이 개인 투자자들이 잘 안 되는 이유가, 개인 투자자들은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한다.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게 뭐냐면, 본인들이 사고 싶으면 사고, 사기 싫으면 안 사고, 응? 본인들이 팔고 싶으면 팔고, 팔기 싫으면 안 팔고, 이게 감정대로 하는 거죠. 감정대로.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감정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결과가 좋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결과가. 그 세력들은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원칙을 가지고 온다는 거죠. 응? 원칙이라는 게 어떤 기준이죠. 기준. 좋으니까 사고 안 좋으니까 안 사고 이게 아니고, 팔고 싶으니까 팔고 안 팔고 싶으니까 안 팔고 이게 아니고, 그 세력들은 그렇게 한다는 거죠. 세력들은 어떤 게 사고 싶은 게 있어도 자기들 어떤 기준에 맞지 않으면 안 사요. 팔고 싶어도 본인들 기준에 맞지 않으면 안 판다는 얘기죠. 그래서 개인 투자 다가 아니고, 제가 아는 99%의 개인 투자자들은 투자를 하는데 뭘로 하냐? 감정으로 한다. 사고 싶으면 사고, 팔고 싶으면 팔고, 그렇게 해서 계좌가 좋아지고, 막 계좌가 두 배도 되고, 다섯 배도 되고 막 해야 되는데, 계좌는 거꾸로 간다는 얘기죠. 그 세력들은 다르다. 세력들은 철저하게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세력들은 충분히 기다려가면서 한다. 기다려. 매수를 할 때도 기다려가면서 하고, 매도를 할 때도 충분히 기다렸다 하고, 응? 그리고 파동을 만들 때도, 그 세력들이 가격을 올릴 때도 아무 때나 올리는 게 아니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지금 세력들이 그러고 있는 구간이에요.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그래서 본인들이 생각하는 어떤 원칙이나 기준에 딱 올 때까지 그 시장 흐름이, 그렇죠. 시장의 흐름이. 그러면 지금 알트코인 세력들은 시장의 흐름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 비트코인의 흐름과 그 이더리움의 흐름이죠. 비트코인의 흐름과 이더리움의 흐름이 알트코인 세력들이 생각하는 어떤 기준, 그렇죠. 세력들이 생각하는 어떤 기준에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그 개인들이 잘 못하는, 그게 다르다. 그러니까 그 개인들은 그쪽 감정으로 투자를 하고, 그 세력들은, 그러니까 세력들이 돈 버는 것은 이 세력들이 운이 좋아서 돈을 버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실력으로 버는 거예요. 실력으로. 아까 제가 실력이 있고 확률이다. 그 세력들의 확률로 돈을 버는 거고, 개인들이 감정으로 온다는 것은 확률이고 뭐가 없죠. 그냥 응? 딱 올라갈 것 같으면 막 따라가고, 응?
또 떨어지면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거기 손절하고. 그 개인들은 그냥 계속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그게 감정으로 하는 거죠. 그럼 말은 또 중장기로 온다. 그 무슨 중장기예요 그게. 응? 중장기는 그 본인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죠. 그건 어떤 내 나름대로 어떤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비록 개인 세력은 아니고 개인 투자자라고 하더라도 나만의 어떤 원칙과 기준이 있어서 그리고 언제 끝을 낼 건지 그게 언제 매도할 건지 어떤 매도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죠. 그 매도의 기준인데 그게 가장 좋은 게 그 목표가를 알면은 그게 가장 좋은 기준이 되겠죠. 그런다 이제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이 이 목표가를 안다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 설명하기도 어려워요. 목표가 이것은 무슨 막 이렇게 선긋글께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이번 강세장, 특히 알트코인 강세장이죠. 이번에 올 그죠? 지금 오고 있어요. 좀 눈앞에 와 있는데 지금 아직 화끈하게 시작을 아직 안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왜 그래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세력들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그래서 세력들이 생각하는 가장 좋은 조건, 가장 좋은 어떤 타이밍. 개인들처럼 막 하고 싶을 때 하는 게 아니고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 번 성공하면 되니까 세력들은. 근데 아직 가장 좋은 순간 이것은 이제 개인 입장이 아니고 그 세력 입장에서 가장 좋은 순간이 아직 안 왔을 뿐이다. 아직은 지금이 그렇다는 거죠. 지금이. 그러나 이제 이렇게 기간으로 보면 앞으로 이게 지금부터 앞으로 한 3개월, 6개월 정도 요 기간이 굉장히 중요한 기간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타이밍을 얘기하는데 그 타이밍이라는 게 그 세력들 알트코인 세력들 입장에서 딱 슈팅해서 올라가야 되는 그 타이밍이 그 세력들이 아무 때나 그런 타이밍을 잡는 게 아니라 세력들 나름대로의 어떤 그 기준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력들 생각하는 어떤 조건이 있고 아니면 어떤 상황 그 세력들이 생각하는 어떤 조건이나 상황 이런 것들이 맞아 떨어져야 이제 그런 타이밍에 이제 어떤 불장이 시작이 되는 건데 그 세력들이 준비가 안 돼 있는 게 아니고 그 세력들은 준비가 지금 거의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돼 있는데 특히 그 이제 매집이 잘 된 세력들은 준비가 거의 다 돼 있는데 지금 이제 세력들 생각은 아직 그런 타이밍이 아직은 아닌 거죠. 아직은. 그래서 세력이 이게 개인 투자자들이죠. 개인 투자자로 하여금 손절하게 만든다. 계속 세력들이 연구하는 게 계속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개인들 손절하게 만들 거냐. 음? 이거 연구하는 거죠. 그 시장에 맞게 개인들을 어떻게 해야 어떻게 해야 계속 손절을 시킬 거냐. 손절도 시키고 익절도 시켜요. 익절도. 손절을 하든 익절을 하든 이게 세력들이 개인들로 하여금 손절하게도 만들고 익절하게도 만들고 그래서 개인들로 하여금 이렇게 매도를 하게 만든다는 거죠. 개인들이 매도를 하게 만들어야 이 물량을 세력들이 받는다. 그죠? 싸게 받든 비싸게 받든 세력들은 개인들 물량을 뺐는데 반드시 이렇게 싼 가격만 사는 거 아니에요. 비싼 가격에 올려주고 이 비싼 가격에도 삽니다. 제가 이 설명을 여러 번 했잖아요. 그러니까 개인들만 싸게 살려고 하지 세력들은 뭐 싸게도 사고 비싸게도 사고 어차피 자기들이 막 몇 배 올릴 거니까 응? 그 가격은 세력들 입장에서 여기 이렇게 매집하는 구간에서 가격은 세력들한테 별로 중요한 가격이 아니죠. 그러니까
세력들한테 중요한 가격은 역시 그 매도 가격이 중요한 거고, 응? 결국 몇 배를 가서 매도할 거냐. 그 매도 가격이 중요한 거고, 그 지금처럼 이렇게 악재도 그냥 악재가 아니라 굉장히 심각한 악재를 이렇게 막 끊임없이, 그 아까 조정 때마다 이렇게 악재를 하나씩 내놓는 거죠. 그래서 악재를 해서 가격을 떨어뜨려서 그래서 손절을 하게 만들거나, 그리고 이제 업비트 같으면 지금 막 그 밈코인, 김치코인 이런 것도 있잖아요. 시가총액이 낮은, 이 시가총액이 낮은, 아무 어떤 펀더멘들도 없고, 그죠? 막 그런 것도 하루에 뭐 이렇게 막 50%도 올리고, 막 플러스 막 해서 막 100%도 올리고, 응? 막 개인들이 따라간다는 거죠. 이게 계속 갈 줄 알고. 그래서 개인들이 따라 붙으면 거기가 고점이에요. 고점. 그렇죠. 이 급등코인으로 유혹을 하거나, 지금 그러고 있죠. 긴 시간 동안, 그러니까 오랫동안 공포감도 줬다가, 아무튼 포모감도 줬다가, 포모감이라는 건 다른 거 아니죠.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은 아직 막 급등을 안는데 내가 안 가지고 있는 게 막 가는 거예요. 이게 포모죠, 포모. 그러죠?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팔고 막 이리 가고 싶죠.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내 거 팔고 막 가는 거 쫓아가면 내가 사면 다시 쭉 떨어지고, 내가 사면 뚝 떨어지고. 내 거 팔면서 여기서 손해보고, 또 여기 가서 또 사가지고 또 손해보고. 그래서 막 그 손실이 막 계속 복리로 연결이 되죠. 복리로. 그러면 몇 번 매매하면은 그냥 깡통이에요. 그렇죠. 특히 코인은 그렇습니다. 아직 막 그 찜불장이 시작된 건 아니지만, 이 찜불장이 시작되면 개인들이 막 대충 해도 막 돈을 벌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막 찜불장이 오고 막 대불장이 오면 개인들이 깡통이 더 많이 납니다. 왜 그러냐면 내 거 안 가고 막 다른 게 가면 내 거 팔고 그 따라가면 또 그거 막 폭락 나오고, 또 그죠? 그거 팔아갖고 또 가는 거 쫓아가면 그 또 폭락 나오고, 그 몇 번만 거치면 그냥 깡통이에요. 그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아까 감정대로 한다는 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떤 원칙이나 기준을 가지고, 이 중장기라는 것은, 그리고 내가 큰 수익을 내려면 대박에 가까운 큰 수익을 내려면 기다려야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올라갈 때까지, 그것도 많이 올라갈 때까지 기다려야죠. 세력들처럼. 그 내 것이 가야지. 내 거 아닌 것이 간다고 그걸 쫓아가고 그러면은, 응? 그게 바로 망하는 길로 가는 거다. 이게 불장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 코인 세력들이 시간이 지나도, 그러니까 4년 전에도 8년 전에도 세력들이 쓴 수법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비슷한 내용들이 계속 4년 단위로 반복이 되는데 개인들은 잊어버린다. 자기가 그렇게 당하고도 잊어버려요. 당하고도. 근데 세력들은 잊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다시 이용하는 거죠. 지금도 그죠? 비슷하게 지금 뭐 북한에서 이더리움 뭐 해킹했다. 또 뭐 중국 부동산 기업이 어쩐다. 응? 이 채굴업체 뭐안 좋은 얘기들. 그 막 이런 얘기하면은 무슨 불장이야. 불장 없지. 응? 그래서 매도를 하는 거죠. 손절이든 익절 매도. 지금도 보면은 이제 막 또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봐봐. 응?
앞으로 그냥 비트코인만 갈 거야, 비트코인만. 지금 막 ETF도 생겼고, 뭐 지금 보면.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얘기를 누가 하는가? 누가 할 것인가?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얘기를 과연.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알트코인 가지고 있는 개인들 알트코인 다 팔고 비트코인으로 가, 비트코인으로. 응? 어차피 알트코인들 안 가. 불장 없어. 비트코인만 갈 거야. 앞으로 비트코인 지금 1억 5천인데 뭐 3억, 4억 갈 거야. 비트코인만 갈 거야. 지금까지도 비트코인만 올라왔잖아. 올해 연말까지도 알트코인들 안 가. 비트코인만 갈 거야. 그게 무슨 얘기예요? 안 가는 걸 왜 들고 있어? 팔아, 팔아. 팔고 비트코인 가, 비트코인으로. 지금 그러고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죠. 또 보면 그럴듯하잖아요, 보면. 그래서 이제 많은 개인들이 이렇게 이제 뭐 100%는 아니겠지만은 개인들 중에 많은 개인들이 진짜 이걸 믿고 비트코인으로 가면 비트코인 당연히 오르겠죠. 오르고 오르면 이렇게 옮기고 나서 개인들이 아, 역시 잘 옮겼다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개인들이 비트코인으로 옮겨가면은 그때 이제 이 개인들이 팔았던 알트코인들이 갑자기 막 이제 이렇게 막 올라가는 거죠. 막 100%도 올라가고 막 200%도 올라가고 300%도 올라가고 막 자기가 팔았던 알트코인이 어떤 건 막 500%도 올라가고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 갔던 개인들이 어유 잘못 왔다. 이제 팔고 수익 났던 손실이든 본전이든 팔고 다시 이제 이걸 쫓아가겠죠. 쫓아가겠죠. 그 쫓아가면 이제 거기가 또 고점이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개인들이 막 공부한다고 하는데 투자. 응? 그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그 주위 사람들하고 막 상의하면서 하고 토론하면서 하고 응? 같이 막 연구하면서 하고 이게 과연 의미가 있을 거냐 얘기죠. 뭘 토론하고 뭘 연구하고 응? 그러니까 2016년도 17년도에 이제 차트 흐름으로 보면 이렇게 해서 제가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 이게 준비 파동이라고 준비 파동. 이 준비 파동을 잘 만들어야 그 다음에 이제 상승인데 그냥 상승이 아니고 급등 상승이 나오죠. 급등. 특히 알트코인은 딱 이제 갈 때가 되면 급등이라는 것은 이렇게 해서 여기서 여기 목표가까지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다. 이걸 바라는 거잖아요, 개인들이. 응? 그래서 이런 어떤 급등하는 것을 내가 내 계좌 안에서 내가 경험을 하려면, 응? 여기 힘들죠. 준비 파동에 있을 때는 계속 기다려야 되니까. 그리고 막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이 준비 파동이라는 게 이게 계속 준비 파동으로 가는 게 아니라고요. 세력들이 이제 어떤 조건에 딱 맞아지면 세력들이 판단해서 세력들의 어떤 이제 준비 파동을 이렇게 쭉 하면서 타이밍을 보는 거죠. 세력들이 이게 나름대로 이제 물량도 개인들 물량도 좀 이렇게 뺏으면서 그러면서 좋은 타이밍이 오는 것을 좋은 상황이 오는 것을 좋은 조건이 갖춰지기를 기다리는 거죠. 물량 계속 개인들 물량 계속 뺏으면서 그리고 여기서 개인들끼리 계속 손바뀜이 일어나고 근데 딱 출발하면은 여기 보면 출발하면은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서 출발해서 목표까지 가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는다. 그래서 급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급등. 음?
그런데 지금 2024년도, 2025년도에 지금 만들고 있는 구간들, 그죠? 여기를 지금 넘어서서 이렇게 갔다가 지금 여기 지금 리테스트, 여기서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이렇게 안 가고 여기서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들 물량을 한번 테스트 해보는 거죠. 여기서. 응? 그리고 이제 여기서 세력들이 이제 판단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여기 이런 비슷한, 똑같진 않더라도 이런 비슷한 어떤 급등, 응? 급등,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 목표가까지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 어떤 급등 파동을 거쳐서 목표가까지 가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 그러니까 이게 급등으로 가서 끝을 내버리기 때문에 그 개인 투자자들이 그냥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몇 번 방황하면은 그냥 다 끝나버려요. 개인들이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몇 번 그렇게 헤매다 보면 그냥 끝난다니까요, 불장이. 그래서 매집이 잘 돼 있는 코인들은 앞으로 3개월 정도 걸쳐서 한 10배. 그러니까 모든 코인이 그런다는 게 아니고, 그렇죠? 이게 매집이 잘 돼 있는, 이 세력들의 매집이 잘 돼 있는 이런 코인들,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매물벽이 별로 없는, 매집도 잘 돼 있고 위로 매물벽도 별로 없는 그런 코인들은 3개월, 앞으로 3개월 안에 10배 이상 오를, 10배 이상 오를 그럴 준비가 지금 되어 있다는 얘기죠. 다만 지금 아직 스타트를 안 하고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런 막 그 큰 기회가 왔을 때, 큰 기회가 왔을 때 이렇게 막 그 아무튼 앞으로 시작되는 대불장. 근데 대불장의 기간이 안 길다. 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몇 번 헤매버리면 그냥 끝나버린다. 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대불장에서는 제가 했듯이 이렇게 막 그 여우같이 하는 분들이 돈을 많이 벌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좀 바보같이만, 그러니까 곰처럼 자기가 들고 있는 코인을 믿고, 어떻게 보면 바보처럼 보이지만 여우가 똑똑해 보이고 곰이 좀 멍청해 보이고 쟤는 왜 저러고 있어. 그러나 나중에 이런 급등 코인으로 이렇게 해서 막 대박이 나서 막 10배, 15배, 20배 이런 수익을 내는 것은 이 여우들이 내는 게 아니고 이 곰들이 낸다. 곰들이. 왜 곰들은 그냥 계속 들고 있으니까. 응? 그래서 이 곰들이 매도만 잘하면 되죠. 매도만. 이왕이면 이렇게 목표가, 아니 고점 근처, 목표가 고점 근처에서 매도만 잘하면. 앞으로 불장이 그렇다는 거죠. 주식시장이든 코인 시장이든 왜 모든 시장이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는 주식시장, 워런 버핏은 이제 주식을 주로 하는 분이니까 주식시장 얘기인데 이 모든 시장이 그래요. 결국 시장에서 결국 돈을 가지고 싸우는데, 그래서 머니 게임이고 이게 머니 게임이잖아요. 머니 게임이고 이게 제로섬 게임이다. 제로섬. 그러니까 너도 벌고 나도 벌고가 아니고,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여기 수강생 분들끼리도 경쟁자예요. 강의는 제 강의를 똑같이 들고 있지만 냉정하게 따져보면 지금 이 시장에서 같은 코인을 가지고도, 같은 앱토스를 가지고도 냉정하게 따져보면 이 서로 간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경쟁자입니다.
이거 이해하셨다. 5번 쳐보세요. 여기 수강생분들끼리도 알게 모르게 경쟁자인 거예요. 응? 같은 코인을 가지고도. 그렇잖아요. 응? 그러니까 위닝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고요.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이게 아니라고요. 투자 시장은. 철저하게 제로섬 게임이고 머니 게임 시장이고 개인 투자자들끼리도 다 경쟁자인 거예요. 냉정하게 따져보면. 응? 그런데 이제 시간 지나서 보면 결국 돈이 이동을 한다. 이렇게 투자자들 중에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의 99%의 투자자들이 인내심이 없다. 인내심이 없기 때문에 오래 들고 있지를 못해요. 올라가는 것도 오래 들고 있지 못하고 조정을 받아도 그걸 못 버티고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은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어떤 악재만 나오면 팔아야 되고 그래서 이 99%의 개인들은 인내심이 없는 개인들이고 제가 얘기했던 상위 1% 개인들 중에서도 상위 1% 개인들이 이게 인내심이 있는 개인들이다. 인내심. 그 돈이 어디서 어디로 이동한다? 결국은 그런 거죠. 돈은 결국 인내심이 없는 이 계좌에서 인내심이 있는 이 계좌로 이동한다. 돈이. 그러니까 경험을 통해서, 그다음에 이런 교육을 통해서, 또 실전을 통해서, 특히 중장기에서는 가장 배워야 되는 게 이게 인내심이에요, 인내심. 그 인내심 결국 싸움이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누구와의 싸움이냐면 그 자기 자신과의 싸움인 거예요. 자신과의 싸움. 이해했죠? 그 세력과의 싸움도 아니고 시장과의 싸움도 아니고 결국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 그래서 워런 버핏이 핵심을 얘기한 거예요. 그 시장에서 본인의 계좌가 계속 우상향해서 가는 분들, 투자를 해서 워런 버핏처럼 이런 분들은 한 번 사면 뭔가를 한 번 사면 웬만하면 안 파는 거죠. 처음부터 웬만 해도 안 팔 것을 골라서 사고 그 제가 있잖아요. 워런 버핏하고는 이 코카콜라는 코카콜라도 주식을 엄청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코카콜라 주식 50년 전인가 사가지고 지금도 들고 있다. 그래서 이게 수익률이 막 지금 막 아무튼 어마어마하게 나 있는 거죠. 이게 사기도 많이 샀는데 그 주식수로 따면 주식수도 많이 샀는데 수익률도 막 어마어마하게 나 있는 거죠. 50년 이상을 그것도 복리로 해서 음? 그 워런 버핏도 중간중간에 팔고 싶었을 때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예, 그걸 안 팔고 갔다는 거죠, 계속. 그 인내심을 배워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또 하나 투자는 아무튼 게임으로 상당히 재밌는 게임이에요. 왜냐면 막 돈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응? 돈을 벌기도 하고 손실 나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실제 돈이 걸려 있는 게임이잖아요. 투자라는 것은 어떤 사이버머니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실제 내 돈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돈이 조금 들어가든 그게 들어가든 돈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상당히 재미있죠. 게임으로서는 돈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이게 도박이나 사실은 뭐
머니게임에서는 크게 다를 게 없죠. 이게 제가 이 얘기 많이 했잖아요. 도박이나 투자나 어떻게 보면 머니게임이라는 공통점이 있는데, 이제 차이점은 이게 합법이냐 불법이냐 이제 이 차이만 있는 거고, 사실은 도박이나 투자나 똑같은 머니게임이에요. 근데 투자에서 우리가 가장 큰 승리, 이건 우리가 대박이죠. 대박이 나려면 대박이 그냥 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 지루함을 거쳐서 간다. 이 지루함. 이게 제가 했던 준비 파동이잖아요. 준비 파동. 준비 파동. 그래서 이 준비 파동 동안에 필요한 것은 딱 하나밖에 없다. 인내심. 누가 더 잘 참느냐. 그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런 지루한 구간, 이 준비 파동, 지루한 구간을 잘 기다리고 버텨내는 사람이 결국은 가장 큰 승리를 하고 결국은 가장 큰 대박. 어쩌면 세력 못지않는 세력이 얻는 그 수익 못지않는 그런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워런 버핏이 코카콜라 주식을 사가지고 그 주식을 그 주가를 워런 버핏이 막 끌어올린 거 아니죠. 응? 워런 버핏은 그냥 코카콜라 투자자로서 주식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거고, 지금처럼 이렇게 코인이 하락을 하면 이게 관심이 떨어진다. 이게 재미가 없으니까. 그런데 코인이 하락했을 때 좋은 코인, 그럼 어떤 게 좋은 코인이냐? 앞으로, 앞으로 많이 올라갈 코인, 많이 올라갈 코인. 어떻게 좋은 코인이냐? 앞으로 많이 올라갈 코인. 앞으로 뭐 5배, 10배, 20배 많이 올라갈 코인. 그런 코인들을 이렇게 매수를 해두면 그저 좋은 결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상황들이 그렇다는 거죠. 지금 상황들이. 그러니까 중장기 투자는 결국은 가장 핵심 포인트는 다른 거 없어요. 결국 이렇게 아무리 지루하고 막 이게 오래 기다리고 이렇게 막 응? 조정이 이렇게 길어지고 하더라도 그걸 다 이렇게 견뎌내고 이렇게 인내심을 가지고 했던 분들, 그런 투자자들, 그게 제가 상위 1%로, 저는 상위 1%. 바보 같지만, 이 곰처럼 바보 같지만, 그 샀다 팔았다 막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판단을 가지고, 그래서 뭘 가지고 판단할 거냐. 그게 중요한데, 그 시장에 대한 판단과, 그러니까 주식 종목 같으면 시장에 대한 판단,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 그 다음 세계 주식 시장의 흐름, 그런 시장에 대한 판단과, 그 다음에 내 종목이 어떤 내가 내 테마주를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펀더멘탈을 보고 하는 건지, 그런 어떤 판단들. 그래서 계좌가 크게 불어나려면은 아무튼 매매 횟수를 최소화해야 된다. 매매 횟수를 매매를 않는다는 게 아니고 매매 횟수를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거냐, 최소화. 이걸 연구하셔야 돼요. 이걸 연구.
어떻게 하면 매매 횟수를 취소할 거냐? 매매 횟수를 취소하려면은 결국 좋은 종목을 살 때 아무 종목이나 사는 게 아니고 좋은 종목을 사야 되고, 코인을 사더라도 아무 코인이나 사는 게 아니라 좋은 코인을 사야 되고, 그러면 어떤 게 좋은 종목이고 어떤 게 좋은 코인이냐? 그건 아니죠. 제가 했죠. 앞으로 내가 가능하면 오래 들고 갔을 때, 오래 가지고 있었을 때, 오래 들고 왔을 때 많이 올라가 있을, 많이 상승해 있을, 오래 들고 갔을 때, 워런 버핏처럼 막 코카콜라를 이렇게 오래 들고 갔을 때, 그 워런 버핏이 코카콜라라는 종목을 이렇게 사가지고 이렇게 오래 들고 간 게, 그 코카콜라라는 종목을 산 게, 그게 운이냐? 아니죠. 코카콜라라는 종목이 워런 버핏이 생각하는 오래 들고 가기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 종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코카콜라를 미국 주식들 중에서 고르고 해서 워런 버핏이 생각하는 오래 들고 가도 되는 종목, 오래 들고 갔을 때 많이 올라가 있을 종목, 그렇게 해서 선택을 한 게 그게 코카콜라지. 워런 버핏이 어떻게 코카콜라를 샀는데 그게 계속 올라가니까, 그래서 나중에 막 50년도 들고 하고 그렇게 해서 막 수익률도 어마어마하게 나 있고, 운이 좋아서 한 게 아니고 완전히 그저 실력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워런 버핏은 그런 어떤 조건과 어떤 기준을 가지고 종목을 골라서, 그래서 가능하면 매매를 안 하고 오래 들고 간다는 거죠. 오래 들고. 그 제가 지난주에 그 10년 이상 들고 갈 만한 ETF 제가 3개 이렇게 소개해 드렸잖아요. 응? 그런 것들도 이렇게 적립식으로 해서 이렇게 한번 크게 욕심 부리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5년도 들고 와보고 10년도 들고 와보고 한 20년도 들고 와보고, 그렇게 해야 의미가 있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운하고 실력을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면서 이제 저희가 지금 이제 종목 투자도 하고 지금 알트코인 투자도 지금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제가 ETF도 말씀드렸고요. 이 투자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게 운이라는 것도 있고 실력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게 이제 그럼 실력은 뭐냐? 실력은 이게 확률이라니까요, 확률. 실력 이꼬르 확률이에요. 그래서 내 확률이 10%다. 그러면 그 10%가 내 실력인 거고, 내 확률은 30%다. 그러면 그 30%가 내 실력인 거고, 난 반반이다. 그게 50%다. 그러면 50%가 내 실력인 거고, 난 60%다, 확률이. 그러면 그 60%가 그게 내 실력인 거예요. 난 한 80%다. 그럼 그 80%가 내 실력인 거고, 우리가 그 야구 선수들 있잖아요. 프로야구. 그 프로야구 선수들 보면 선수들마다 실력이 다 다르죠. 이게 야구 선수들도 보면 이렇게 투수가 있고 타자가 있잖아요. 이제 물론 포수도 있고 그런데
그러면 투수 같은 경우는 투수의 실력은 뭐냐? 실력은 뭐냐? 투수의 실력은 다른 게 아니고 이 방어율이죠. 방어율. 그래서 방어율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한 게임을 했을 때 응? 이제 본인이 이렇게 이제 어떤 게임에 참여한 그 횟수 대비해서 그 등판 그 횟수죠. 그래서 투수로서 실력이 좋다는 것은 방어율이 낮았을 때, 이게 방어율이 낮아야죠. 방어율이 낮다는 것은 투수는 점수를 안 내야 되잖아요. 상대방으로 하여금 점수를 못 내게 해야죠. 못 내게. 이 공을 던지더라도 내가 던지는 공을 못 치게 던져야죠. 못 치게. 아무튼 스트라이크를 잡든 뭐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응? 맞춰갖고 잡든 스트라이크를 넣든 맞춰서 잡든 아니면 땅볼로 치게 해서 잡든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안타를 가능하면 못 치게 하고 홈런을 못 치게 하고 그 상대팀을 하여금 점수가 안 나게 못 나게 해야죠. 점수가 못 나게. 이게 투수 혼자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러려면 일단 투수가 공을 잘 던져야죠. 공을 빠르게도 던져야 되고 공 배합도 잘해야 되고 막 변화구도 넣었다 직구도 넣었다가 공도 막 속임수도 써갖고 넣어야 되고 그래서 그 투수는 점수를 적게 줄수록 그 투수로서 실력이 뛰어난 그런 투수가 되는 거죠. 그럼 타자는 반대죠. 타자는 타율이죠. 타율이 높아야죠. 타율이. 그 1할 타자나 2할 타자나 2할 타자나 3할 타자나 홈런 타자나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운동 선수들도 실력하면 야구로 따지면 투수는 방어율이 낮을수록 투수로서 실력이 좋은 거고 거꾸로 방어율이 높으면은 이게 점수를 잘 준다는 거죠. 그만큼 잘 맞는다는 얘기죠. 잘 맞춰준다. 타자로서 타율이 높다. 3할 타자 이상 된다. 그러면은 그 A급 타자가 되는 거죠. 그게 실력이죠. 그러니까 운동선수들이 이렇게 실력이 이렇게 있듯이 투자자도 그 실력이 뭐냐? 그게 확률이란 거죠. 확률. 그런데 내가 확률이 80%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열 번을 매매를 하면은 뭐 중기가 됐든 스윙이 됐든 단타가 됐든 아무튼 열 번을 여기서 이제 100번을 매매를 하면은 거기서 80번을 크든 적든 수익을 낸다는 얘기죠. 그리고 20번을 손실이 난다는 얘기죠. 20번. 이게 확률이잖아요. 확률. 그러니까 투자자로서 실력 이꼬르 확률인 거고 그 운이라는 것은 나머지 여기 이 확률을 벗어나는 20%. 20%는 운에 맡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중장기 투자자가 됐든 스윙 투자자가 됐든 그래서 제가 그때 교육용 종목 쪽에서 제가 교육용 종목을 그냥 100종목 이상 제가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그 100종목을 가지고 욕심 부지 말고 제가 설명드린 그 기준대로 사가지고 손절이든 익절이든 딱 해서 그 제가 하라는 대로 했을 때 본인들 욕심 부리고 본인들 생각대로 하면 아무 의미가 없고요. 종목을 제가 드렸어도 제가 하라는 대로 안 하고 본인들 생각대로 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가 하라는 대로 했을 때, 그래서 그 확률이 몇 프로인가를 한번 계산을 해보셔라. 돈 벌려고 오지 마시고. 아니, 본인의 확률도 모르면서 돈을 벌려고 하면 그게 이게 현실적으로 안 맞는 얘기잖아요, 그게.
내 확률을 알고서 해야죠. 이게 투자 이꼬르 확률이에요, 확률. 이게 투자 이꼬르 확률이고, 그래서 투자를 하신 분들은 제가 반드시 이 통계하고 확률을 이렇게 막 어려운 게 아니고, 이게 기본 개념 정도는 이 공부를 하셔야 된다. 이 통계하고 확률에 대해서. 가장 쉬운 책을 이렇게 선택하셔가지고, 잘 모르겠거든.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 야구 선수들, 투수, 타자, 그 방어율, 타율, 요거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 생각하시면. 그러면 통계가 뭔지 확률이 뭔지 이게 이렇게 개념이 잡히잖아요. 보면 음? 최소한도 그런 개념 정도는 가지고 하셔야 되고 이게 머니 게임을 하는데 이게 도박도 확률이에요. 도박도 확률이고 이 도박을 잘하신 분들이 그냥 단지 운이 좋아서가 아니고 확률이 높은 거죠. 확률이. 그 세계적인 도박꾼들이 있잖아요. 그 세계적인 막 큰 돈 걸고는 그 막 카지노 막 이런 데서 음? 그 영화 같은 데 보시면 그런 분들은 그냥 운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실력으로 하는데 그 실력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그게 확률이죠, 확률. 확률 게임이잖아요. 그게. 우리가 이거 고스톱을 치더라도 그 확률 게임이고 그 다 확률 게임이에요, 그게. 자, 그래서 이제 이 최근에 이 지난 한 주 동안 이렇게 그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정리를 이렇게 교육적인 내용으로 좀 정리를 해드렸고요. 지금 보면 시장을 잠깐 보셔야 되는데 시장이 이제 환율을 보시면 환율이 이렇게 올라갔다 지금 떨어지고 있죠. 보시면 이 시장이 이렇게 안정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그러니까 환율이 이렇게 이 고점 있잖아요. 고점 이런데 이런 데가 코스피 여기가 코스피 바닥인 거예요. 맞춰 보세요. 그러니까 2025년도 그죠? 응? 1월 달 차트 보시면 그죠? 여기서 이렇게 쌍봉 만들잖아요. 쌍봉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1차 바닥, 이게 코스피 1차 바닥, 여기 2차 바닥. 환율이 이렇게 고점 찍고 이렇게 쌍봉 만들고 내려간다는 것은 거꾸로 얘기하면은 우리 코스피가 여기서 바닥 만들고 그 바닥 만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다가 여기 내려오는 동안 반대로 올라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동안 내려갔다가 여기 반대로 가죠. 그리고 여기서 원바닥, 투바닥, 원바닥, 투바닥 만들고, 그러니까 이게 연결시켜 보셔야 한다고. 환율하고 우리 코스피하고 이게 반대로 움직이다, 반대로. 그래서 환율이 고점 찍고 이렇게 내려간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 코스피가 올라간다는 걸 얘기하는 거다. 이 환율의 흐름만 이렇게 보시면 이 환율의 이런 숫자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기 뭐 1450 막 이런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근데 막 환율 얘기하면 막 숫자를 얘기하잖아요. 자꾸 보시면 음? 그런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얘기했죠. 환율도 이 숫자가 중요한 거고 이 파동이 중요하다. 파동. 그래서 여기에서 고점 찍고 그죠? 여기서 고점 찍고 여기 그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원봉, 투봉. 그러면 코스피는 이렇게 반대로 그 원바닥, 투바닥 이렇게 만들고 올라가고 환율만 보면 코스피 차트를 안 봤어도 아 어떻게 갔겠구나 이 그림이 머릿속에 그려지셔야 돼요. 이게 보시면 반대로 이런데 많이 내려왔을 때는 이럴 때는 코스피가 이렇게 많이 올라갔을 때겠구나. 이렇게 매칭이 돼야 되는 매칭이 이렇게
그 제가 했잖아요. 우리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 환율이라고, 환율. 그리고 이제 보고 정말로 그렇게 갔는가 확인해 보시면 되죠. 유가는 이게 이제 물가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유가를 보는 건데, 유가가 이렇게 좀 올랐다가 다시 내려왔죠. 근데 제가 했죠. 유가는 여기 70에서 80 사이에 있을 때가 제일 좋다. 70에서 80. 이 위로 가는 것도 이 밑으로 떨어지는 것도 좋지 않다. 그러니까 여기 70부터 내려오면 또 경기가 안 좋다, 불황이다, 막 이렇게 소리가 나오고, 응? 이게 80 위로 올라가게 되면 이제 또 막 물가가 올라가서 이게 문제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70에서 80 사이 있을 때가 이 시장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가장 좋은 구간에 있고, 이렇게 알고 계세요. 기준을. 그러니까 이런 걸 알고 보시는 거하고 그냥 이렇게 숫자만 보시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시장은 보시다시피 아까 그저 보세요. 여기 코스피 여기 2025년 1월 달 여기 바닥이었잖아요. 보세요. 그 앞에 바닥도 있었지만 여기는 그때 여기 제가 여기 있잖아요. 12월 9일 날 이때 계엄 관련된 것 때문에 이렇게 시장이 내려왔던 거고, 이게 정상적인 시장 흐름이 아닌 거죠.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데가 정상이면 어쨌거나 이게 1차, 2차 이렇게 하고, 지금 이제 최근에 와서 그죠? 2025년 들어가지고는 계속 우상향하고 있다. 우상향. 보세요. 우상향. 코스피도 코스닥도 보시면 그렇죠? 여기 코스닥도 우상향, 우상향. 그래서 지금 코스피, 코스닥, 그래서 이게 지금 세계 이제 반대예요, 반대. 이게 작년 2024년도에는 한국 주식시장이 세계에서 가장 안 좋은 시장이었어요. 코스피, 특히 코스닥이. 근데 올해는 반대가 됐죠. 올해는 이제 세계에서 가장 좋은 시장 중에 하나. 흐름이 그렇다는 거죠, 흐름이. 흐름이. 그래서 시장 흐름이 왜 이렇게 좋은 흐름으로 가느냐. 그건 종목 몇 개를 보면 딱 답이 나온다는 거죠. 보시면. 자,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저기죠. 여기 바닥 49,000원 바닥 찍고, 그리고 우상향 오고 있잖아요. 보세요. 우상향. 여기서 각도가 또 이렇게 또 좋은 각도로 바뀌죠.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가 이렇게 이제 안정적으로 가니까 그 삼성전자가 코스피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가면 결국 코스피 흐름도 안정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 거죠. 거기다가 또 SK하이닉스는 흐름이 더 좋죠. 보세요. SK하이닉스는 SK하이닉스는 여기 보세요. SK하이닉스도 지금 우상향인데 여기서 우상향, 여기는 조정이죠. 그리고 다시 이렇게 고점 아니에요. 또 조정받고 또 가겠죠. 이렇게. 그래서 반도체 관련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종목들 흐름이 좋고, 그 다음에 제가 늘 얘기했던 그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 흐름이 이렇게 꾸준히 우상향 거잖아요. 보세요. 꾸준히. 일봉입니다. 일봉으로. 근데 이건 조정이죠. 이게 보세요. 거래량 줄면서 이렇게 좀. 이제 여기서 많이 올랐으니까 이게 계속 가는 수는 없어요. 늘려도 이렇게 이제 가다가 조정받고 가다가 이게 준비파동, 준비파동. 준비파동을 잘 보셔야죠.
이게 대주전자 저희 가지고 있죠. 대주전자도 여기서 바닥 찍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우상향. 2차 전지 종목 있잖아요. 2차 전지 종목들 흐름이 지금 이제 올해 들어서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우상향을 쭉 하는데, 특히 이제 그 코스닥에 2차 전지 관련된 시가총액 큰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 그 2차 전지 종목들이 이제 그죠? 바닥을 찍고 그다음에 이제 서서히 우상향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코스닥 흐름이 좋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시장 흐름들이 지금 좋아지고 있고, 네임보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이게 보세요. 여기서 해놓고 여기 이제 제가 그죠? 보세요. 이게 준비 파동이라고. 준비 파동인데 여기 거래량 주는데 여기 가격을 지킨다. 이건 세력이 관리하는 거죠. 이게 더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준비 파동이, 결국 준비 파동이 계속 준비 파동 한 게라 결국 끝이 난다는 얘기죠. 이 세력이 판단해서 준비 파동이 끝을 내면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급등이 나온다. 이렇게 돼요. 이 종목이든 시장이든. 그리고 또 여기서 다시 여기서 또 이제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조정받고 있죠. 근데 거래량이 줄죠. 보세요. 거래량은 주는데 여기서 그죠?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이게 조정이지, 조정. 그래서 어쨌거나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어떤 개인은 사고 어떤 개인은 팔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손바뀜이, 이제 개인들끼리 손바뀜이, 더 갈 거라고 생각하는 개인은 사는 거고, 이 정도면 다 올라갔다 생각하는 개인은 파는 거고. 그래서 개인들끼리 이렇게 손바뀜이 일어나는데, 세력들이 가만히 놔두고 세력들은 그냥 가격만 지키는 거예요. 여기 저점만 깨지 않도록. 여기 저점만 깨지 않도록. 이게 거래량이 줄죠. 세력들이 많이 안 사니까. 세력들은 여기 밑에서만 이렇게 받치는 거죠. 이렇게 밑에. 그건 뭐예요? 이 조정이란 거죠. 아무튼 이게 해석을 이렇게 한다는 거죠. 해석을. 그 다음에 하나오션도 흐름이 굉장히 좋잖아요. 보세요. 하나오션도 보시면 이렇게 해서 여기 조정, 그죠? 조정 파동을 길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또 우상향하죠. 그 여기서 급등 나왔다가, 그리고 여기 이제 살짝 이 조정받고 있죠. 조정. 이 거래량 줄면서 조정. 거래량 줄면서. 이 잘 갔던 종목들, 지금도 흐름이 좋은 종목들, 이렇게 이제 이런 종목들이 시장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AI라든지 로봇이라든지 뭐 아무튼 그 아까 2차 전지라든지, 근데 반도체 쪽에 이런 어떤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지금 이제 어떤 펀더멘털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대선주나 뭐 이렇게 이제 테마주 얘기도 했지만은 지금 시장의 흐름이 좋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제 종목을 더 안 드리는 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속에 그런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드리지는 않고 있어요. 지금 이게 포트폴리오 이미 들어가 있으니까.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시장도 좋고 종목도 흐름도 지금 좋다. 지금 그걸 이렇게 좀 정리해서 설명해 드린 거고요. 자, 지금 이제 알트코인과 관련해서는 이제 여기를 잘 보세요. 여기 보시면 지금 비트코인, 여기 BTC 도미넌스, 이게 주봉으로 본 겁니다. 이제 이제 지난 여기 보시면 2021년도 7월 달 여기 있잖아요. 여기 여기가 불장 왔을 텐데, 주봉으로 봤을 때요. 근데 여기서 막 쭉쭉쭉쭉 떨어지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중요한 것은 요 기간이 별로 길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기간이
한 달 조금 넘어요. 여기 이제 이렇게 보시면 여기 보세요. 요 캔들부터 보면 이게 2021년도 3월 29일이잖아요. 3월 29일. 근데 여기 끝나는 봉 보세요. 여기 끝나는 봉 보면은 이게 5월 10일. 그러니까 기간을 보시면 한 달, 그쵸? 한 달 조금 넘는. 그러니까 불장이 시작되면 이렇게 불장이 시작되면은 이렇게 한두 달 빨리 끝나면 한두 달 아니면 두세 달이면 끝난다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좀 헤매버리면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게 좋은 코인 사가지고 미리 이렇게 준비해 있다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막 그 어디서 팔 건가 이렇게 딱 이렇게 준비되어 있지 않고 그냥 그때 보면서 그냥 가는 코인 몇 개 따라다니다 보면 물론 이제 코인에 따라서는 뭐 이렇게 아무튼 막 10배 오른 것도 있고 20배 오른 것도 30배 오른 것도 어떤 건 막 50배 오른 것도 있고 있는데 미리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때 가는 거 몇 개 쫓아다니다 보면 수익도 안 나고 그냥 그 손실만 나면서 그러다가 불장 끝나요. 응? 왜냐면 기간이 짧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서 긴 꼬리 달고 여기는 이렇게 쭉쭉쭉 내려오면서 그러면 여기서 이제 좀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미니 불장이 만들어지겠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지 않잖아요. 제가 이제 근데 이때만 해도 이렇게 쭉쭉쭉 만들어지고 그다음 여기서 좀 조정 파동 만들고 그다음 여기서 쭉 떨어졌는데 지금은 파동이 그렇게 안 만들어진다는 거. 특히 이제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안 나오잖아요. 보시면 그냥 처음부터 처음부터 이런 파동이 나오잖아요. 보시면 여기 이런 파동이 지금 1주, 2주, 3주, 4주째 걸쳐 가지고 이 그 차이가 왜 지금 여기 파동에서 여기 차이가 왜 나냐면 저는 이게 아마도 여기 이런 걸 거쳐서 그죠? 이렇게 쭉 이렇게 빠지는 게 여기서는 지금 안 나오고 있잖아요. 안 나오는 이유가 저는 이게 어쩌면 이때만 해도 비트코인 관련해서 ETF가 없을 때. 그러니까 비트코인 현물만 사고 팔고 할 때인데 지금은 처음부터 여기 지금 조정 파동을 만들잖아요. 보시면 이런 거 없이 이게 보면 거의 하나, 둘, 셋, 넷, 거의 한 달짜리니까, 이것만 해도 거의 알트코인만 따지면 이게 거의 미니 불장이 만들어질 수 있는 이런 파동인데, 지금 여기서는 그런 파동이 안 만들어지잖아요? 그 이유가 이게 지금 21년도 이때하고 지금 2025년도 시장에서 차이가 비트코인 ETF가 이때는 없을 때고 이때는 있을 때고 그 차이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이 돼요. 그런데 어쨌거나 이제 여기서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좀 조정 파동을 나오잖아요. 여기 이런 거 없이 여기 이런 것이 없이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게 봉 하나가 지금 일주일짜리니까 이 봉 하나가 그죠? 이게 주봉이니까 이게 하나하나가 일주일짜리잖아요. 일주일짜리.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지금 이제 사고 팔고 하다가 결국은 이제 이게 어떤 타이밍이 되면 결국은 이런 장대 양봉, 그죠? 이런 게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쭉 여기 구간을 벗어나는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나오면서 저는 이런 게 나오면서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 이 알트코인의 찜 불장이 시작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해석이 돼요, 해석이. 근데 언제 나온다, 뭐 그건 알 수가 없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데 아무튼 여기도 보시면 지금 보면 이때 ETF가 없을 때도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주봉으로만 해도 그 8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8개면 이게 거의 2달이잖아요, 2달.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ETF만 해도 ETF가 없었을 때, 그러니까 비트코인만 사고 팔고 할 때에도 이렇게 그 도미넌스가 이게 이제 이게 준비 파동이죠. 이 준비 파동입니다. 준비 파동. 이 준비 파동이고, 이 준비 파동이 딱 갖춰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이 급락이 나오는 거죠. 급락. 도미넌스가 비트코인이 아니고요. 도미넌스가 이렇게 급락이 나와야 이제 이게 찐불장, 알트코인 찐불장이 시작되는데, 근데 여기서 지금 이렇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준비 파동을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준비 파동을 이 도미넌스 차트로 보면 준비 파동을 만들고 있는 중인데 이게 이제 이게 일주일 단위로 이렇게 이제 어떤 걸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제가 그래서 지난주엔가 이렇게 조만간이라는 표현을 했고, 이 조만간이라는 게 이제 몇 주를 얘기하는데 이게 몇 주일 거냐 이건 알 수 없어요. 이것은 알 수가 없고, 그러니까 지난번 2021년도 불장 때만 해도 여기서 준비 파동 만드는 데 이때 캔들이 거의 한 8개 거쳐서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번에도 꼭 8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그런 이제 어떤 그 숫자 개념으로 보셔야 된다. 이게 빨리 시작됐으면 좋겠지만 그것은 이제 그 개인들 생각이고, 세력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것저것 다 따져서 이제 최고 좋은 조건이 됐었을 때, 그때 이제 이 알트코인의 찐 불장이 시작될 건데,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 도미넌스, 그러니까 이 도미넌스에서 제가 봤을 때는 여기를 벗어나는 이런 이제 어떤 이렇게 이제 하락 캔들이 나오면서 주봉으로, 그러면서 이제 어떤 찐 알트 불장이 시작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이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요 차트를 이제 매주 볼 수밖에 없죠. 오늘도 보고 또 다음 주도 보고 이렇게 보면서 이제 해석을 해가면서 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먼저 갖춰져야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알트코인 포함해서 그다음에 스타트에서 쭉 갈 알트코인들, 많이 갈 알트코인들이 이제 딱 출발해서 가는 게 되는 거고, 아직은 지금 이런 조건들이 아직 안 갖춰졌다. 이걸 지금 설명을 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지금 세력들이 지금 이제 보면서 판단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이제 그 비트코인은 이제 이거 보시면 이것도 주봉입니다. 비트코인은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까지 지금 내려왔죠. 내려왔는데 이 비트코인도 크게 보시면 이제 이렇게 보든 이렇게 꼬리로 보든, 비트코인은 지금 여기서 지금 준비 파동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준비 파동을 만들어서 어디로 가려고? 위로 가려고요. 위로.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으로 가는 거하고 아까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밑으로 가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예요. 이걸 혼동하시면 안 되고, 이게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내려간다는 것은 제가 얘기했죠.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차지하고 있는 이 비율이 줄어드는 걸 얘기한다. 응? 그러나 비트코인 가격이 그러니까 올라가는 과정에서 비트코인을 사는 사람도 있고 파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사는 세력도 있고 파는 세력도 있고, 사는 사람도 있고 파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가격은 올라가는데 사는 사람보다 파는 사람이 더 많을 수 있어요. 응? 가격은 올라가는데 올라갈 때는 그래요. 올라갈 때는.
그러니까 파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파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이제 시장에서 이 비트코인의 이 비율이 주는 거고, 그게 이제 아까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는 그런 그림으로 그려지는 거고요. 이걸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비트코인은 지금 이제 도미넌스를 위해서나 아니면 비트코인 가격을 위해서나.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우리 알트코인들이 앞으로 잘 가려면, 이게 중요한 건 이제 우리 알트코인들인데, 알트코인들이 이렇게 잘 올라가려면 비트코인의 가격은 올라가야 돼요. 가격은 올라가야 되는데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는 떨어져야 된다. 자, 이거 이해하셨다. 3번 쳐보세요. 이걸 혼동하시면 안 되고,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 이해를 하셔야 된다. 이해를. 이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알트코인들이 앞으로 이렇게 불장을 만나서 이렇게 아무튼 막 5배도 10배고 가려면 비트코인 가격은 올라가야 되고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는 떨어져야 된다. 비트코인의 가격은 올라가야 되고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떨어져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 카톡 프로필에 제가 그 비트코인도 올려드리고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올려드리고 그러잖아요. 계속 중요한 포인트에서. 그래서 그런 그림들을 보셨을 때 지금 제가 설명한 거 그걸 이렇게 이해하시고 보셔야 된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이제 도미넌스만 내려오면 돼요. 도미넌스만. 비트코인 가격은 지금 이렇게 준비 파동을 만든 것은 비트코인 가격이 앞으로 아무튼 3억에서 지금 3억 5천 정도 이렇게 올라가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준비 파동을 만드는 거고, 이제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내려오려면 그만큼 비트코인을 누군가가 많이 팔아야 된다. 이게 가격이 올라가더라도 누군가가 많이 팔아야 된다. 그럼 파는 사람이 나올 거냐? 나온다는 거죠, 앞으로. 응? 뭐 개인이 팔든 어떤 세력이 팔든 누군가가 앞으로 많이 팔 거란 얘기죠. 수익이 많이 나는 사람들은 많이 팔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때 팔듯이 팔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지금 중요한 것은 저희 알트코인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 이더리움이에요, 이더리움. 자, 이더리움이 중요한데, 이더리움을 이렇게 보시면, 이더리움이 지금 이제 월봉으로 보시면, 이더리움이, 월봉으로 보시면, 이더리움은 지금 이렇게 상승 중이에요. 상승을 하다가 지금 조정을 크게 받았죠. 이게 월봉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상승을 하다가 또 조정을 받고, 또 상승하다가 또 조정을 받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비트코인이 우상향하고 있다, 우상향. 이 저점을 높여가고 있다. 저점이 우상향하고 있다. 그러면 비트코인이 우상향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향.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은 상승 중이에요. 상승 중인데 한 번씩 조정이 크게 나온 거죠. 조정이. 왜 조정이 크게 나온지는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아무튼 조정이 크게 나오고 조정이 크게 나오고 조정이 크게 나오고. 그렇죠? 2021년도부터 보시면 최근의 그림은 이거죠. 최근에 작년부터 그림은 이거고요. 작년부터 그림은 요거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오고 올라갔다 내려오고, 꼭 뭐 쌍봉처럼 보이는데 쌍봉이 아니고 이것은 이제 저점을 높이면서 지금 상승 우상향하고 있는데, 이더리움 역시나 결국 여기를 넘어가야 되고, 제가 넘었죠? 넘어가야 되고, 그리고 제가 늘 얘기했듯이 여기서 일단 이더리움이 이렇게 아무튼 1,000만 원도 가야 되고, 아무튼 여기서 1,500만 원도 가야 되고, 일단은. 그래서 이더리움이 이렇게 1,000만 원 가는 중에 1,500만 원 가는 중에 이런 구간들에서 저희 알트코인들의 어떤 불장이 올 거다. 이제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 이더리움이 보시면 여기 이제 이게 4시간봉으로 보시면 이렇게 4시간봉으로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 그림이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4시간봉입니다. 4시간봉으로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또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그래서 지금 쌍바닥 만들겠죠. 4시간봉으로. 근데 여기 내려올 때가 이제 그 이더리움 해킹, 그죠? 저기 거래소 해킹인데,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이제 그 거래소에서 이더리움을 사가지고 다시 이제 그 아무튼 보상한다 하면서 다시 올라갔고 또 여기서 다시 조정받고 그런 중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제 4시간 봉으로 지금 준비 파동을 만드는 중이고 그래서 여기서 아무튼 준비 파동이 어느 정도 만들어지면 이게 다시 이제 우상향해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이더리움이 이제 지금 아무튼 큰 폭으로 이렇게 조정을 하는 중이죠. 이게 4시간 봉으로도 막 장대양부 비슷한 걸로 이렇게 좀 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아무튼 이더리움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조정을 받아도 이제 잘 보셔야 되는 게 이제 알트코인들이 특히 이제 저희가 가진 알트코인들은 이제 크게 조정을 받지 않는, 조정을 받기는 받는데 그 생각처럼 이렇게 크게 조정을 받지 않는다. 그건 뭐냐면 알트코인들이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버티고 있다. 이게 좀 이제 결국 이더리움을 따라갈 거지만 올라가는 데서 이더리움을 따라갈 거지만 그 이더리움이 이렇게 해킹 사건 뭐 이런 것들 통해서 이렇게 좀 악재에 나오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그 개인들을 막 흔들고 있는데 막상 알트코인들 특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그거에 맞춰서 조정을 하긴 하지만 이게 조정 폭이 생각처럼 크게 나오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제 그 비트코인 도미넌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것이 일단은 아까 이게 이제 있죠? 이렇게 준비 파동을 거쳐서 이런 파동 이제 밑으로 급락해서 나오는 이런 파동이 일단 나와야 그래야 이제 찐불장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더리움이 조정을 끝내야 된다. 일단은 이더리움이 이제 조정, 그 다음 이더리움의 조정이 어느 정도 끝이 나야. 그러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 이거하고 이 이더리움의 조정, 이것을 누가 보겠다? 지금 세력들, 알트코인의 세력들이 이걸 이제 지켜보면서, 그러니까 이것도 지켜보고, 저희만 보는 게 아니고, 알트코인 세력들도 여기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여기서 언제 내려오나, 그 다음에 이더리움의 조정이 이제 언제 끝이 나느냐, 조정이 언제 끝나고 이제 이런 위로 올라가느냐. 그래서 이제 요 타이밍도 보고 요 타이밍도 보고 이 두 가지 타이밍을 보면서 그 다음에 이제 알트코인들 세력들 별로 자기들의 어떤 이제 기준이 있을 거니까요. 이제 그 기준에 맞는 어떤 타이밍이 오면 이제 알트코인 별로 어떤 불장이 이렇게 이제 하나씩 스타트를 해서 시작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아무튼 이게 이제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제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저희가 봐야 되는 것은 이렇게 주 단위로 1주, 2주, 3주 이런 식으로 아까 저기서 캔들 세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제 불장이 이제 저희가 기다리는 불장이 시작되는 것은 이제 이렇게 몇 주, 그러니까 하루 이틀 문제도 아니고 몇 달의 문제도 아니고 몇 주, 이제 몇 주나의 문제인데 몇 주이느냐의 문제인데 그것은 어떤 뭘로 이렇게 딱 그것도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이제 그런 조건들이 이렇게 맞춰져서 시장의 어떤 수급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맞아떨어지면서 아마 이제 그런 흐름들이 나오는 때가 올 텐데 그게 아주 뭐 하루 이틀 이렇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막 또 몇 달 뒤에 얘기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몇 주 이내로 아마 그런 조건들이 이렇게 갖춰지면서, 근데 알트코인 세력들 별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불장이 시작되는 이런 구간들로 접어 들어가는데, 2월 달도 이제 뭐 보면 이제 이번 주면 끝이 나잖아요. 이번 주면 끝이 나는데,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는 뭐 오늘 내일 막 간다 이런 게 아니고, 일단은 지금 이런 조정들이 좀 아무튼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이런 조정들만 마무리가 되려고 해도 일단은 이번 주 있잖아요. 이더리움만 봐도 이번 주는 거의 어떤 조정이 이렇게 연장이죠. 일단 조정이 끝이 나기 위해서 조정이 연장되는 게, 조정이 그냥 이렇게 길어지는 게 아니고, 이 조정을 이렇게 마무리를 지려면 이게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간이. 그러니까 이 조정이 연장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조정이 마무리가 되려면 이런 캔들들이 몇 개 더 나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한 거고, 이제 그런 시간들이 이번 주 오늘 월요일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금요일이 이번 주 이제 2월달 월봉이 되는 거고요. 근데 주봉도 아무튼 주봉은 이제 토요일 일을 거쳐야 되니까, 그러면서 아마 이번 주까지는 아무튼 이더리움으로 봤을 때 어떤 조정 기간이다. 이 조정이라는 게 이제 하락을 하기 위한 조정이 아니고 위로 가기 위한 조정인데, 아무튼 그런 구간에 있다. 지금 타이밍 상으로 봤을 때 어떤 타이밍, 시간대별로 보면 지금 어떤 시간대냐 보면은 이더리움이 조정을 받는 시간이고, 그래서 이제 그 지난 그죠? 아까 2021년도 그때에 비해서 이제 불장이 오는 시기가 지금 기준으로 따지면 좀 한두 달 정도 이렇게 좀 늦춰지는 그런 타임 구간으로 지금 접어들었는데, 그 이유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마 그 ETF, 그 비트코인도 ETF가 있고 이더리움도 ETF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ETF, 이런 ETF들이 생겨서 이제 기관들이 매수를 계속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더리움을 매수해서 이더리움의 도미넌스가 올라가는 건 좋은데, 이더리움의 가격은 이렇게 조정을 받더라도 이더리움도 지금 계속 사고 있잖아요, 기관들이. 그러니까 이더리움의 도미넌스는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이더리움 도미넌스 늘어나고 있고, 이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도 기관들이 계속 사니까, 그래서 아까 그 조정 기간이 이렇게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이더리움의 도미넌스는 올라가고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는 다시 내려오는, 이제 매도를 하는 사람이나 어떤 그런 세력들이 생기면서, 그러면서 아무튼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는 내려오고 이더리움의 도미넌스는 올라가고 이더리움의 가격은 올라가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은 가격은 올라가고, 이런 어떤 것들이 이렇게 아무튼 그런 박자들이 맞아 떨어졌을 때가 아마 세력들이 이제 출발하려고는 그런 타이밍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고, 그게 이제 막 아마 몇 주 이내에 이게 몇 주 뭐 2주다 3주다 이렇게 뭐 얘기할 수는 없고요. 아마 몇 주 안에는 아마 이제 그런 타이밍으로 접어들지 않겠느냐.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다른 거 없어요. 이제 이런 것들 이해하면서 이게 다른 거 없고 그냥 가지고 있는 알트코인 가지고 시간을 잘 보내고, 그리고 이게 잘 기다리시면 되는 건데, 이 기다린다는 게 이게 좀 내가 좀 빨리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게 굉장히 그 아무튼 기다리는 게 쉽지가 않다. 근데 몇 주 남겨놓고도, 그죠? 몇 주 남겨놓고도 그게 막 엄청 길어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응? 그러지 마시고 일단은 이제 어떻게 보면 거의 눈앞에 와 있는 건, 몇 주면은 거의 눈앞에 와 있는 거죠, 보면은. 그러기 때문에 그런 구간들만 이게 잘 기다리시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리고 지금 그림들이 지금 그렇게 그려져 가고 지금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타이밍에서 이렇게 조정받는 타이밍에서 특히 이더리움 관련해서 그런 악재들, 근데 그런 악재들은 계속 반복되는 거니까요. 지난번에도 그죠? 지난 사이클에서도 그런 비슷한 게 나왔었기 때문에, 지난 사이클에서는 제 기억으로는 그때는 뭐 일본에 있는 어떤 거래소가 또 막 해킹당해가지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불장이 왔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또 이제 미국에 있는 뭐 바이비트인가 거기가 또 북한에 의해서, 지금 알려진 것은 그렇게 알려졌으니까요.
그래서 해킹이 되면서 이더리움이 이제 조정을 한 번 더 받는, 그러면서 아무튼 또 개인들이 또 많이 정리가 됐겠죠, 여기서.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세력들 입장을 봤을 때는 이제 더 좋은 조건이, 세력들 입장에서는 더 좋은 조건이 만들어지는 그런 어떤 구간이기 때문에, 이 수강생분들은 좀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동안 많이 잘 기다렸으니까 몇 주만 잘 기다리면은 이제 좋은 타임으로 접어들지 않고, 그리고 이제 불장이 시작돼서 끝날 때까지는 그렇게 길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우왕좌왕하면은 그냥 아무것도 얻은 거 없이 그냥 끝이 난다. 그걸 명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구간에서 수강생분 중에 어떤 분들 막 힘들어가지고 포기하면은 그런 분들은 다른 수강생분들 도와주는 거예요. 제가 그때 셀트리온에서도 그런 얘기 했거든요. 셀트리온에서도 그때도 30% 40% 하고 파는 분들은 안 팔고 있는 수강생분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죠? 응? 똑같습니다. 지금도 막 힘들다고 이게 빨리 안 간다고, 응? 다른 건 가는데 이게 안 간다고 그렇게 팔면, 아까 지금 수강생분들끼리도 경쟁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수강생분들끼리도 알게 모르게 경쟁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는 게 파는 게 수강생들끼리도 다르니까, 이게 똑같은 코인을 가지고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끝까지 포기 않는 분도 있고, 포기 중간중간에 이렇게 분할 매도를 하든 다 팔든, 아니면 팔고 다른 막 지금 급등하는 거 따라가든, 그러면서 여기 같은 수강생들끼리도 그 경쟁 관계에 있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그래서 내가 다른 수강생들 도와주는 입장이 되고, 아니면 다른 수강생들의 어떤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결과론적으로요.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떤 쪽이 될 거냐. 그것은 이제 본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 본인의 이제 어떤 인내심에 그런 문제 있고, 어떤 기술적인 문제나 어떤 지식적인 문제나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자꾸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카톡 프로필을 이렇게 올려드리더라도 그 그림들이 무슨 그림인지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보시면 본인들이 좀 기다리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올려드리는 거고, 이제 그런 그림들을 보면서 이게 힘들더라도 좀 이렇게 좀 잘 시간을 보내서, 그리고 좀 잘 기다려서, 그래서 앞으로 몇 주 이내에 시작될 그런 불장을 놓치면 안 되죠. 여기에서 충분한 결과를 얻어서, 저희가 그죠, 2년 전에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응? 좋은 결과로 끝을 내야 돼요. 근데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몇 주 이내로 접어들어 왔기 때문에, 이제 그 구간을 이제 잘 넘어가냐 안 넘어가냐. 그래서 이제 끝에 가서 결론이 나는기 때문에, 중장기는 매도를 잘하면 돼요. 매도는 이제 뭐 어느 가격에 팔 건지를 알고 사는 거기 때문에, 매도는 이제 제가 매도하시는 대로 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아마 몇 주만 이렇게 좀 잘 참으시면 이게 좋은 결과로, 좋은 불장 이내로 접어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 플러스 지금 주식시장들의 흐름도 굉장히 좋은 흐름들로 지금 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3월 달 들어서면은 어쨌거나 저기 헌법재판소에서 그런 어떤 결과도 나오고, 이제 그게 이제 그 인용이 될지 기각이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흐름으로 봐서는 인용이 될 확률이 높아 보이는데, 그러면 이제 바로 또 대선 체제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에 맞춰서 또 종목들의 움직임도 이제 저희 포트폴리오에 또 반영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거나 좀 이제 3월 달, 2월도 이제 거의 다 갔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3월, 4월, 5월이 이번 알트코인에서는 3, 4, 5월 달이 굉장히 중요한 달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요. 자,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